안녕하세요. 문성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ESG와 문화 컨텐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밭이라는 프로에서 ESG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영학 박사고요. 미국 뉴욕주 변호사입니다. 현재 한국 ESG 학회 부회장으로 있고요. 또 학교에서 ESG를 가르치고도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은 부를 부르는 ESG, 부를 부르는 평판 등이 있습니다. ESG란 무엇일까요? 먼저 ESG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BTS 그리고 블랙핑크입니다. 이들은 유엔과 관련된 일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엔이 발표한 UN SDGs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홍보를 맡고 있습니다.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요, 유엔이 국가나 사회나 조직이나 회사가 지켜야 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지켜야 될 17가지 목표를 나열해 놨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란요, 결국 미래 세대의 필요를 해치지 않고 현재 세대가 알아서 발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3가지 경영 요소를 똑같이 실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ESG입니다. E는요, 환경, environmental, S는 social, G는 governance의 약자입니다. 각각 뭔지 한번 볼까요? 환경 이슈, 기후변화, 대기, 물, 토양, 폐기물 등 우리 자연을 둘러싼 자연환경,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배출하는 생활환경 2가지를 다 말합니다. 사회 이슈, 이 사회 이슈가요, 참 그 평판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인권, 산업 안전, 노동, 소비자 안전 등을 말합니다. 끝으로 지배구조 이슈는요, 투명성 이슈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이사회, 소수주주권, 부패 방지 등을 모두 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ESG가 갑자기 중요해졌을까요? 1번, 우선 기업은 그동안 우등생이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즉, 기업이 가진 우수한 재무 성과만 있으면 그 기업은 좋은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기업은 우등생일 뿐만 아니라 모범생까지 돼야 됩니다. 즉, 기업은 재무 성과도 좋아야 되지만 비재무 성과, 숫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들도 좋아져야 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은 리더십도 있고요. 또 기업은 기업 문화도 있고요. 기업의 평판 등도 있습니다. 이 비재무 성과들은요, 재무제표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안 좋은 기업인지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성과 지표죠. 이제는 기업이 장사만 잘하는, 사업만 잘하는 재무 성과만 좋은 회사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비재무 성과, 평판, 리더십, 기업 문화, ESG 등 이 비재무 성과까지 좋아지는 모범생이 되라고 투자자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ESG가 중요해진 2번째 이유는 기후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기후가 정말 참 이상합니다. 날씨가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날씨가 이상해도요, 이건 다 하늘의 뜻이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굳이 그 이상한 날씨가 왜 이상한지를 따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기후과학, 환경과학이 점점 발전하면서요, 사람들은 알게 됐습니다. 이 날씨가 안 좋은 게 바로 인간이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면서 내뿜는 화석 연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때문이구나. 이것을 바로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기후는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후 변화가 아니고 기후 위기라고 할 정도로 이 서구 사회에서 특히 많이 기후 위기를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여름 날씨는 흔히 얘기하는 동남아 여름 날씨처럼 태풍도 자주 오고요. 갑자기 폭우도 쏟아지게 됐습니다. 사시사철이 풍부했던, 사시사철이 또렷했던 우리나라의 날씨들도 이렇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가 갑작스레 다가와서 여러 가지 인류에게 재앙을 주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그렇다면 이 기후 위기를 이겨낼 방법은 무엇인가? 그래, 기후변화에 대응하자. 그리고 우리가 내뿜는 온실가스를 줄이자.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ESG 중에
environment,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 대한 해법을 찾게 된 거죠. 이 ESG 중에 기후에 대한 내용은요, 사실 컨텐츠에도 변화를 갖고 왔습니다. 지금 저는 한 사이트에서 예로 넷플릭스 관련 기후변화 다큐 컨텐츠를 예로 들어놨는데요. 이게 5가지, 10가지, 20가지 굉장히 많은 그런 기후변화 관련 다큐 컨텐츠들이 제작되고 있고, 또 사실 많은 분들이 보면서 지금 지구의 이상기후, 기후위기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가 중요해진 것은 이상한 기후, 그리고 그 기후에 대응하고자 하는 인류의 뜻, 그리고 동시에 발전하고 있는 환경과학, 이것 등에 대한 결합으로 지금 ESG는 빠르게 중요해져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판경제입니다. 평판경제, 우리가 평판하면 무엇일까요? 보통 평판하면 그냥 그 사람 어때? 그 회사 어때? 라는 어때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요. 사실 평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판은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시간에 걸쳐 갖게 된 사회적 기억입니다. 사회적 기억, 소셜 메모리, 사람들이 일정하게 쌓아놓은 사회적 기억을 우리는 평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평판이 ESG 시대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평판은요, 사실 브랜드와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브랜드 그러면 돈을 막 들여서 이른바 시장에다가 론칭을 하게 되면 그 브랜드는 점점 살이 찌고 키가 크면서 강해집니다. 또는 브랜드가 만약에 제대로 잘 시장에 정착하지 못하면 기업은 그 브랜드를 거꾸로 회수하거나 또는 리브랜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판은 그렇지 못합니다. 평판은 사람들이 가진 사회적 기억이기 때문에 쉽게 회수되거나 또는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판은 오랜 동안 쌓인 사람들의 사회적 기억이고요. 바로 이 평판이 그대로 기업에게도 적용되게 됐습니다. ESG를 잘 해야지 기업의 평판이 올라가고요. ESG를 잘 못하면 기업의 평판, 즉 기업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나빠지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새 평판 경제가 너무도 우리 사회 속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서비스나 또 여러분들이 보관하신 컨텐츠 등을 보면 별점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평점을 달게 되어 있고요. 댓글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평판 경제입니다. 평판 경제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평판 경제가 부상한 것이 ESG의 부상과는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자, 1940년에 텔레비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982년에 포춘이라는 잡지가 평판 좋은 회사, 존경받을 만한 회사들을 선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그냥 평판 좋은 회사, 존경받을 만한 회사는 따로 있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1992년에 인터넷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도 아직은 사람들이 낯설었습니다. 1998년에 구글이 나옵니다. 구글은요, 애초부터 검색 엔진이었습니다. 이제 기업이, 사람이 뭘 하는지 구글, 인터넷, 수많은 검색 엔진을 통해서 찾게 된 겁니다. 예전엔 그냥 평판이 좋고 예전엔 그냥 좋은 기업이라고 했던 회사들을 구글이라는 또는 기타의 검색 엔진으로 찾아서 이제 정말 그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평판이 좋은 회사인지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았죠. 소셜미디어가 굉장히 발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SNS, 많이 SNS라고 얘기하는데 SNS를 한글로 치면 눈이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눈으로 소셜미디어상으로 기업에 대한 정보, 기업에 대한 평판, 기업에 대한 뉴스를 서로 퍼나르게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한 유명한 홍보회사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에 대한 나쁜 뉴스는 2시간 반 만에 전 세계 25%에 퍼지고 75%는 24시간 내에 퍼진다. 즉 기업에 대한 나쁜 뉴스는 하루면 전 세계에 다 퍼진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장면은 하루 만에 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한 회사가 잘못된 그런 유튜브 영상을 보냈을 때
이것이 그냥 우리나라 일에 그치지 않고 해외까지 보도되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SNS의 발달로 기업의 평판, 기업에 대한 인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전부 다 퍼지고 알려지고 그리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SNS의 발달과 함께 디지털 원주민 Z세대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Z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입에 핸드폰을 물고 태어났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룹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들은 굉장히 공정함을 원합니다. 공정세대라고 할 만큼 공정함을 찾고 있습니다. ESG의 기본 정신은 공정함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속가능 발전이란 미래 세대의 발전을 해치지 않고 현재 세대가 현재 세대의 발전을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S는요, 또 인권이나 성별이나 차별 없이 서로 동등하게 평등하게 무엇보다도 공정하게 대하자는 취지입니다. G는요, 서로 의사결정을 할 때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때 투명하게 그리고 모든 걸 다 밝히고 그 과정에서 불공정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 모든 게 공정함과 관련이 있고요. 이 ESG의 가치가 바로 디지털 세대, Z세대, 공정세대의 가치관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Z세대는 디지털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깁니다. 액티비즘, 직접 행동합니다. 무엇을 사랑하는 모임, 무엇을 싫어하는 모임, 무엇 불매운동 모임 등 직접적으로 평판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가치 소비에 맞는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돈줄도 내고요. 또 미닝아웃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Z세대는 자신의 공정 가치를 정확히 표현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판이 중요해진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셜미디어가 굉장히 발달됐고요. 두 번째, 액티비즘, 행동주의가 부각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걸 끌어가는 Z세대의 부상입니다. 기업은 고객이자 종업원인 Z세대의 요구, 공정함, 그리고 그들의 행동주의를 직접 평판으로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유혹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린워싱, 마치 모든 것이 친환경 제품이고 친환경 활동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요. 워싱을 합니다. 또 핑크워싱, 뭔가 감성적으로 기업이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또 위장을 합니다. 끝으로 블루워싱, 이 블루워싱은 왜 파란색이냐면 유엔의 마크가 파란색이거든요. 그래서 유엔의 마크 색깔과 같이 마치 유엔과 무엇을 하고 있다는 그런 투의 위장수를 말합니다. 이렇게 각종 워싱으로 기업들은 잘못하면 실제 그걸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처럼 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ESG가 평판과 워낙 관련이 있다 보니까 기업들은 이런 워싱, 위장수를 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만의 의견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단체에서 왜 ESG를 하느냐고 기업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답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43%가 약 43%가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한다. 즉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기업의 평판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은 ESG를 한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자, 이제까지 기업에게 ESG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실제로 어떻게 ESG를 실천하고 있을까요? 기업은 매년 사회공헌에 엄청난 돈을 씁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도 기억을 잘 못합니다. 정말 수백억씩 쓰는데 그 회사가 도대체 얼마를 썼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업이 ESG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이 만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자선적이고 기부적으로 돈을 주는 것보다 기업이 스스로 만든 문제를 해결한다면 오히려 많은 고객, 이해관계자들은 그 기업의 ESG 활동을 또렷하게 기억할 겁니다. 맥주회사가 만들 수 있는 문제는 뭘까요? 맥주회사는 술을 권하는 바람에, 술을 파는 바람에 한 가정을 파탄내거나 또는 알코올 중독
등으로 개인의 문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음주운전입니다. 하이네켄이라는 맥주 회사는 한 광고를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가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장한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아 그 광고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이네켄은 충격을 받았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 회사는 무엇을 해야 되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가장 좋은 ESG 활동은, 기업이 하는 가장 좋은 ESG 활동은 자기가 만들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휴지 회사가 휴지를 만드는 바람에 베게 되는 나무를 거꾸로 심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처럼요, 회사가 만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사람들에게는 또렷이 기억에 남습니다. 맥주 회사가 음주운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이네켄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음주운전 금지 광고를 방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광고만으로 사람들은 그 ESG 활동을 기억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하이네켄은 영국에 있는 10개 바를 개조해서요, 음주를 할 사람과 음주를 하지 않을 사람이 다르게 입장해서 다르게 맥주를 주문하고 다르게 술을 주문해서, 그런데 맨 끝에 가서는 둘이 만나게끔 동선을 개조합니다. 즉, 술을 마시지 않을 사람, 운전을 해야 될 사람은 다른 쪽으로 들어가고요, 술을 또 마셔야 될 사람, 마시고 싶은 사람은 또 다른 쪽으로 들어가서 각자 주문을 해서 맨 끝에는 알코올 음료와 비알코올 음료를 각각 들고 만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탬프를 붙여서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 스탬프의 색깔이 변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그런 캠페인도 벌였습니다. 자, 회사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회적 책임의식을 실천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돈을 벌어야 되는 곳이거든요. 과연 하이네켄이 그러면 정말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매출 손실만을 감수하고 온전히 이렇게 좋은 활동을 했을까요? 회사는 돈을 벌어야 되는 곳이고요, ESG는 결코 회사로 하여금 수익을 포기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이네켄은 덕분에 비알코올 음료의 시장 진입을 테스트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비알코올 음료를 시장에서 어느 정도 팔 수 있는 그런 맥주 업체가 된 겁니다. 즉, 사람들이 점점 술을 안 먹기 때문에 비알코올 음료도 팔아야겠는데, 이 비알코올 음료에 대한 시장 조사를 겸할 수 있었던 거죠. 한편으로는 기업의 브랜드, 평판, 이미지도 엄청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기업은 자신의 이익도 실천하면서 사회적인 책임의식을 갖고 사회적인, 그리고 자신이 만든 문제를 해결하는 ESG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애를 쓴다면 우리는 그 기업을 이기적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적 이익도 못 내고요, 경제적, 기업의 이익도 못 내는 기업은 사실 좀 멍청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사회적 이익만 많이 내는 기업들은 착한 기업이긴 하죠. 그런데 과연 이 기업이 장사를 잘하는 걸까요? 사업을 잘하는 걸까요? 정말 사회적 수익을 가장 높여야 되는 기관은 정부입니다. 세금을 내서 그 세금으로 정부는 사회적 이익을 높이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업은 돈도 벌고 사회에 기여하는, 즉 우등생도 되고 모범생도 돼야 되거든요. 그 기업은 바로 스마트한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ESG를 잘하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수익도 높이고 경제적 이익도 높이는 기업을 우리가 베네핏 기업, B 코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 중에 만약 스타트업이나 또는 ESG 활동을 직접 몸소 실천하겠다는 기업이 계시면 이 B콥 인증입니다. 이 회사는 사회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잘 동시에 만들고 있다는 인증 마크인데요. 이 B콥 인증을 한번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많은 B콥들이 있습니다. 자, 기업은 이렇게 열심히 자사의 수익도 높이고 문제도 해결하기 위한 ESG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이루는 CEO는 그럼 어떻게 ESG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세일즈포스라는 아주 큰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설립자는 마크 베니오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굉장한 자선 사업가입니다. 동시에 이 회사는 굉장히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크 베니오프가 얘기한 기업 정신, 창업 정신이 참 인상적입니다. 사업과 선을 행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다. 둘 다 일치시키고 잘할 수 있다. 이 회사의 정체성은요, 우리는 선을 위해 사용되는 기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입니다. 기술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나빠질 수 있는 거죠. 한 예로 이 세일즈포스는 무기 제조에는 자기 회사의 기술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CEO도 있습니다. ESG를 잘 실천하는 훌륭한 CEO도 있습니다. 반면에 ESG 활동을 잘 실천하지 못해서 아주 고생한 CEO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릴라라는 파스타 재료 제조 회사가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40~50%를 차지할 만큼 아주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구이도 바릴라 회장에게 하루는 어떤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네 회사는 동성애 광고를 안 하나요? 즉, 동성애자를 위한 광고를 안 하나요? 그랬더니 바릴라 회장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정은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아이로 이루어진 그런 가정이고 그 가정이 전통적인 올바른 가정이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ESG 중에 S, 어떤 형태로든 성 정체성을 포함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ESG 정신에 아주 정식으로 어긋나게 됐던 거죠. 이 회사의 수익, 단기 순이익은 뚝 떨어지게 됐습니다. 한편 이 틈을 노려서 이 회사의 경쟁사인 베르톨리라는 회사는 우리는 그런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맛있게 드세요라는 광고를 내밉니다. 바릴라 회장은 SNS 등을 통해서 열심히 사과도 하고요. 인권단체와도 열심히 상의를 하면서 심지어 전 직원들에게 무지개색 팔찌도 나눠줘서 차고 다니게 합니다. 엄청난 노력을 하지만 아직은 좀 무언가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릴라라는 회사는 결국 기념으로 패키지, 자신의 뜻을 진정으로 표현하기 위한 패키지를 내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바릴라 면 패키지는요, 두 여성이 면을 나눠 먹는 장면, 또 여성 둘이서 한 명의 자녀를 데리고 있는 그런 패키지입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포장해서 패키지에서 동성애 가족을 포용하는 이런 제품을 내놨고요. 그 덕분에 블룸버그에서는 결국 바릴라가 국가적 긍지로 턴어라운드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CEO 한 명이 어떤 회사는 선을 위해서 기술을 사용하고 덕분에 아주 존경받는 회사가 됐고요. 또 어떤 회사는 CEO의 인식이 잘못 표현돼서 매출도 떨어지고 아주 홍역을 기업도 겪은 사례입니다. 요즘은 어릴 적부터 ESG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레고라든지 바비와 같은 인형들도 이렇게 성 중립형 또는 성 정체성을 다 포용하는 그런 인형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ESG의 목표는 결국 격차, 차별, 갈등을 제거하고 오래도록 행복한 인류가 공존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자, 그러면 ESG와 관련돼서 문화기술, 문화 콘텐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감히 제안을 해봅니다. 첫 번째, ESG 문화기술. 저는 사실 기술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콜드플레이가 내년에 코스타리카에서 공연을 하는데요. 전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필요한 전기 중에 일부를 관중들이 쿵쿵 뛰면서 만든 에너지로 조달한다고 합니다. 즉 무대 밑에 장치를 만들어서요. 그 쿵쿵 뛸 때마다 관중들이 쿵쿵 뛸 때마다 그 에너지가 전기로 바뀌어서 그 공연 내내 사용하는 전기의 일부를 조달한다고 합니다. 아주 훌륭한 ESG 문화기술 같습니다. 그럼 한번 컨텐츠 얘기를 해볼까요?
ESG 문화 콘텐츠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넷플릭스처럼 다양한 기후변화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수많은 내용들, 영화들 보면요. 콘텐츠들을 보면요. 뭐 사회적인 격차 또는 사회적 차별 등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번 이런 콘텐츠를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SG의 목표는 격차와 차별과 갈등을 해소하고 오래도록 인류가 행복하게 공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인류들이 세대를 걸쳐서 같이 행복하게 공존하면 우리는 그것을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갈등 해소는 굉장히 중요한 ESG의 목표입니다. 지금 이 그림 얼핏 보시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한 사람은 강아지를 기르는 반려인이고요. 또 한 사람은 강아지를 기르는지 안 기르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상징적으로 비반려인 같습니다. 강아지가 응가를 하고 나니까 비반려인이 무엇라고 불만을 얘기하고 반려인은 마치 아무 문제도 없다는 듯이 이렇게 웃으며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림 하나에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큰 갈등이 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반려인구가 굉장히 늘어나면서요.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에 이런저런 서로에 대한 불만들이 누적되어 쌓이고 있습니다. 반려인은 반려인대로 왜 우리 강아지를 함부로 만지느냐? 또 비반려인은 비반려인대로 강아지를 왜 잘 관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서로 갈등을 표출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도 그런 갈등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ESG는 분명히 격차나 차별이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이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 사이에는 동물 복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생명 존중도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법이 바뀌었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자, 저는 이러한 맥락에서 ESG 컨텐츠로 이러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동물 행동 교정 대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개는 훌륭하다. 저는 이 두 프로그램을 굉장히 즐겨보는데요. 하나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제목을 보면서 궁금해졌습니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럼 세상에 누가 나쁘다는 걸까? 개는 아닌데. 또 다음 제목 보면요. 개는 훌륭하다. 개는 훌륭하면 누가 못났을까?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아마 이 두 제목 다 사람이 잘못이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아지를 기르는 사람,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잘못된 거다. 잘못될 수 있다. 이런 뜻이 내포된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개도, 사람도, 또 반려인도, 비반려인도 누구도 나쁘거나 누구도 못나거나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모를 뿐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패티켓에 관한 광고를 내보내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반려인들에게는 예를 들면 반려견은 굉장히 이쁘고 사랑스러운 존재지만 또 비반려인 중에는 강아지 알러지가 있다든지 또는 기본적으로 어떤 공포심이 있어서 강아지가 굉장히 두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 반려견, 또 반려동물을 가지고 서로 갈등이 되다 보니 이렇게 정부에서도 캠페인도 벌이고요. 패티켓도 직접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광고로 또 이런 영상으로 패티켓을 가르쳐 주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할 수 있는 행복하게 공존하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감히 제안을 드립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공존 컨텐츠. 이 사회의 문제, S의 문제 해결은요, 굉장히 중요한 ESG 활동입니다.
사람과 사람,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요. 그리고 동물의 생명이 존중되고요. 동물이 제대로 배려받는 복지가 보장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ESG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컨텐츠는요,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비용도 제거하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동물이 공존과 공생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반려동물도 배려받는 그런 컨텐츠가 나오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존의 프로그램들은 주로 집에서 그 반려인들이 반려견을 또는 반려동물을 다루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보여주고, 그 애로사항 속에서 문제 행동을 교정해서 결국 그 가족 내에서, 가정 내에서 갈등을 해소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집에 있는 동물들이 반려인과 많이 밖으로 나오고요. 밖으로 나오면서 비반려인과의 충돌이 늘어나고 있으니 이제 집에 있는 동물들이 밖에 나왔을 때 과연 반려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고, 또 비반려인들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대처해야 될지 함께 배우는, 함께 보고 느끼는 프로그램을 하나쯤 만들었으면 좋겠다, 감히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 ESG란 뭘까요? ESG는 애초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 굉장히 강화된 개념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요, 결국 여러 세대에 걸쳐서 공존하고 공생하자는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세대가 함께 공존하기 위해선 꼭 지켜야 될 세 가지 요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가 환경입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인류가 공존하고 계속 지속해서 번영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든 겁니다. 다음은 S입니다. S는 격차와 차별을 방지하고요,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그리고 안전을 담보하자는 그런 사회적 활동 요소입니다. 다음은 G입니다. Governance. 표현은 좀 어려운데요, 결국 이겁니다.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 투명하게 하자, 부정부패를 하지 말자, 투명하고 건전하게 의사결정을 하자. 특히 기업은 더더욱 그렇다는 것이 ESG의 개념이었습니다. 기업은 이 ESG를 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에도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 설비도 만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우등생이 아니라 모범생이 되기 위해서 직접 여러 가지 사회 자선 활동도 하고 실제로 모범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ESG가 굉장히 평판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은 평판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건전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기업 스스로 자기 회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CSV라고 부르면서 기업들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을 이끌어가는 CEO는 과연 어떤 ESG 정신을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ESG의 개념을 이해하고 ESG를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CEO들은요, 회사도 같이 함께 우수한 ESG 회사가 되고요. 이 CEO가 자칫 ESG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평판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기업의 수익도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과 CEO 모두 ESG를 직접적으로 실천하고 인식을 굉장히 똑바로 가지고 ESG를 경영에 반영해야 됩니다. 한편 컨텐츠도요, ESG 정신을 담은 컨텐츠,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어떤 기후변화 또는 사회적인 이슈를 넘어서서 정말 갈등을 해소하고 격차와 차별을 제거하는, 그래서 인류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ESG 본능은 결국 세답족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답족백은 무엇일까요? 바로 남의 빨래를 해주면서 내 발 뒤꿈치도 깨끗해진다는 뜻인데요. 즉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다 보면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ESG는요, 사회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돈을 벌고 우리 기업의 가치도 높아진다는 정신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ESG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늘 배워왔던 환경을 보호하고 사람에게 예의 바르고 그리고 늘 투명하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되라는 이런 조언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실천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시고 그걸 직접적으로 실천하시고 또 우리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내용을 컨텐츠에 담아서 좀 제작하시고 확산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ESG 가치에 대해 노래 주신 문성우 부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문성우 부회장님께도 사전 질문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인류의 공존을 위해 ESG 개념을 우리가 만드는 콘텐츠와 문화기술의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SG는 인류가 원하는 공통선입니다. 그런데 이 ESG는 투자자들이 동시에 또 사업적으로 원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통선이면서 투자자들이 요구했던 경영 요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적으로도 바람직하고 또 사업적으로도 기회가 있는 경영 요소입니다. 그 방식은 다양하게 펼쳐질 거고요. 이 다양한 방식 속에서 컨텐츠가 담는 어떤 메시지 또 컨텐츠가 가진 재미 요소 등이 ESG를 충분히 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만드실 때 이제 사람들이 모두 다 원하는 공통선 그리고 기업이나 개인이 갖고 있는 숙제이자 기회인 ESG를 다양한 방식으로 담아내시는 거 그렇다면 그 안에 컨텐츠 안에 분명히 여러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